내 기기가 패닉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작년보다 빨리 국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적 대비 생각보다 바뀐 것들이 많았고요.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었죠. 3개월 조금 안 되는 사용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인데요. 전면 디스플레이는 전작인 아이폰 15와 동일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밝기도 아이폰 15와 디스플레이가 같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평상시에는 1000니트의 최대 밝기와 HDR 영상에서는 부분 최대 1600니트의 밝기를 낼 수 있고요. 야외에서는 부분 최대 2000니트의 밝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최저 밝기를 1니트까지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2세대 세라믹 쉴드가 적용되어서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후면을 보면 핑크 색상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5의 핑크 색상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이폰 16의 핑크색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죠. 조금 핫핑크에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심지어 측면은 버건디에 가까운 색상이라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나온 문제점들 중에 도색 물 빠짐 현상이 발생해서 비판을 받았죠. 더구나 서비스 센터의 해당 문제점 때문에 방문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핑크 색상에서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케이스에 전혀 물 빠짐 현상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후면 카메라의 배열이 대각선에서 직선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유는 비전 프로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바로 공간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메인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는 전작인 아이폰 15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접사 기능이 들어가서 사용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까지 모두 아이폰 15와 동일하고요. 가로폭은 71.6mm이고요. 세로 길이는 147.6mm입니다. 두께는 7.8mm이고요. 무게는 아이폰 15 대비 0.1g 가벼워진 170g입니다.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는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크기죠. 다음은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삼성에서 납품한 디스플레이지만 화면의 질감은 완전히 다르죠. 애플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영상미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지 주광색에 가까운 색감이고요. 참고로 트루톤 기능을 끄고 영상을 보고 있고요. 밝기도 최대로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마지막 노치 모델인 아이폰 14보다는 조금 덜 거슬리는 장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에서 처음 선보였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신선한 충격을 주기는 했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와 아이폰 16 시리즈까지 오면서 다시 펀치홀이 거슬린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립감은 괜찮은 편인데요. 손이 작은 분들은 핏이 딱 맞다고 할 정도로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손이 큰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길이가 더 긴 아이폰 16 플러스나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구매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설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래픽 설정이 높음이 기본이고요. 이렇게 매우 높음으로 변경을 해도 게이지가 그대로입니다. 힘이 남아 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듯이 화면을 확 돌릴 때 한 번씩 버벅임은 발생했고요. 이게 아이폰에서 버벅임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iOS 18이 적용되어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iOS 18.11까지 적용되면서 새롭게 생긴 기능이 많습니다. 가장 기다렸던 기능은 바로 통화 녹음 기능인데요. 이렇게 통화 중에 좌측 상단에 이 표시를 눌러서 녹음을 시작할 수 있고요. 녹음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녹음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은 메모장에 기록이 되고요. 음성을 텍스트로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것은 통화 상대와 사용자를 구분해 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통화 내용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린업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갤럭시의 AI 지우개와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진 앱에서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편집으로 들어가면 이 맨 아래에 클린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피사체를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 안 할 때도 있는데요. 만약에 인식을 안 하더라도 내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색칠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감쪽같이 없애주고요. 이번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어색하게 삭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기기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서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가서 상단에서 영어를 위로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 중으로 뜨는 것이고요. 승인이 되면 각종 기능들을 다운받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제 메모장으로 가면 AI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요약, 요점 정리, 리스트 등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서 읽기 도구를 누르게 되면 영문 기사 상단에 요약 버튼이 뜨고요. 이것을 누르면 기사를 정말 짧게 요약을 해줍니다. 또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화면이 화려하게 바뀌면서 시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답을 상단에 띄워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시 보고 싶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전한 금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폰 15보다는 그나마 덜하지만 그래도 프로와 차이는 심한 편이고요. 가장 큰 것은 바로 120Hz 화면 주사율이죠. 120Hz 화면 주사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덜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역체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AOD 미지원인데요. 이것도 뭐 이제는 일반 모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기본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외에도 뭐 AP 차등 문제, 카메라 사양, 그리고 뭐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 같은 것들은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서 패스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패닉풀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사용 도중에 강제로 재부팅이 되거나 시스템이 충돌해서 생기는 증상을 패닉풀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아이폰에서 간혹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폰 16에서도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애플에서도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iOS 18.11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동일한 증상은 없었지만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 불안합니다. 내 기기가 패닉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서 분석 및 향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석 데이터로 들어가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검색을 영어로 패닉풀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맨 상단에 10월 27일에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목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 증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5와 동일한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광각 카메라는 48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1.6입니다. 그리고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2이고요. 위상차 검출 AF를 지원하고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전혀 반사 방지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부 렌즈에만 반사 방지가 되어 있고 외부 글래스에는 반사 방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세로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뭐 인스타나 틱톡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한 기능이었고요. 또한 가로로 들고 찍을 때도 화면을 누르지 않고도 실제 카메라를 찍을 때처럼 물리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했던 점이라면 세로는 상관이 없지만 가로로 들고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손이 큰 저도 조금 불편했고요. 누를 때 저도 모르게 검지로 화면을 가리게
되거나 오터치로 다른 것을 조작하게 되어서 조금 불편했고요. 그래서 세로로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접사 모드가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에 적용되어 있는 접사 전용 카메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요. 지금 보면 이 고양이의 귀 부분을 접사로 찍은 사진인데요. 작은 털 끝에 보이는 먼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찐득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고양이 눈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홍채에 주름 같은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은 전작에 비해서 212mAh 증가한 3561mAh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을 보면 동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20시간이고 음악은 80시간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사용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게 되면 1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 10시간 정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도 배터리 보호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6은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80%에서 100%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AP를 동일한 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죠.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일반 모델과 프로가 서로 다른 세대를 적용해서 뭔가 구형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급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120Hz 화면 주사율과 AOD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줄 듯 합니다.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이폰 15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다가 내년에 아이폰 17 시리즈를 노려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하고요. 그 외에 아이폰 14 모델 이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6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6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